정치에도 성적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선거입니다. 두 번째는 지지율입니다. 집권 세력에는 과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나라 살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대패했음은 잘 아실 것입니다. 국정 지지율은 20% 초반 레임덕 상태입니다. 조만간 10%대로 떨어질 것입니다. 두 과목은 낙제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나라 살림마저 거덜내는 중입니다. 정부가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자그마치 29조 6천억 원 부족합니다. 제일 많이 거두지 못한 게 법인세, 즉 큰 기업이 내는 세금입니다. 전체 부족분의 절반 가까이입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은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매우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예산안은 7월 말 기준으로 짜서 12월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미 지난해 상반기 기업 실적은 전년도 반토막 수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상저하고 운운하면서 낙관하고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산안이 통과될 즈음에 정부는 기업 실적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펑크가 날 수밖에요.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1년, 2022년에는 너무 많이 거뒀습니다. 지난해에는 자그마치 56조 원 펑크가 났습니다. 올해까지 2년간 세수 펑크가 86조 원 규모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습니다. 엘리트를 자처하는 공무원이 모여 있다는 기재부가 계속 틀립니다. 정부가 돈이 없으니 쓰지 못합니다. 경기는 나빠집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올라가고 국민 지갑은 얇아집니다. 올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1시간 동안 땀 흘리며 일해봐야 배추 한 포기 사지 못합니다. 시금치 한 단 사면 남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습니까? 세금이 부족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국민은 나라의 도움을 받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서민들입니다. 그리고 지방입니다. 내국세의 40%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내려갑니다. 세수 부족으로 앞으로 12조 원가량 지방으로 못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교부금을 임의로 삭감했습니다. 올해도 그럴 것입니까?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추경은 생각도 하지 않겠다 합니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등 부자 감세는 계속하겠다 합니다.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인지 내놓지 못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는 큰일 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역 살리기 5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지방교부세법, 지방기금법,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5개 법률을 고쳐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부자 감세를 막아 서민과 나라 전체를 살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을 강력히 심판하겠습니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탄핵의 밤 행사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 촛불승리 전환행동이 민주당 의원 주선으로 모였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발끈하더군요. 민주당 의원이 저급한 반헌법적 행사에 길을 터주었다. 민주당은 의원을 제명하고 탄핵 연대도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부르는 여당 인식이 매우 놀랍습니다. 헌법 65조 1항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헌법적입니다.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자신이 하면 합헌적이고 상대가 하면 반헌법적입니까? 조국혁신당은 7월 25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즉 탄핵추진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먼저 나서 탄핵의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이미 대통령을 심리적으로 탄핵했습니다. 탄핵의 민심이 거리를 넘어 국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선출되지 않은 권력, 김건희 씨의 국정농단과 공천 개입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법적 탄핵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탄핵할 결심을 해주십시오. 야당 전체가 결심하고 같이 행동하면 탄핵을 예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